여러분 안녕하세요. 파TV 한성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긴급 속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그랜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보를 듣고 이거 어차피 시간도 많이 남았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굳이 촬영을 해야 되나? 라고 했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를 기다리고 궁금해하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약간 좀 뇌피셜까지 좀 섞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도 해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게 또 현대 관계자분들이 저희 채널을 좀 많이 봐요. 이렇게 좀 넣어달라 혹은 이런 거 좀 개선해달라 라는 것들을 댓글로 적어주신다면 분명히 어느 정도 적용을 해서 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컨텐츠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기상으로 보면은 IG 그랜저가 맨 처음에 언제 나왔죠? 16년 11월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IG 그랜저 페이스리프트가 19년 11월 정확히 3년 뒤에 나왔죠. 그때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행사장에 가가지고 그랜저를 보면서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다. 그때 여론이 좋지는 않았어요. 왜 IG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냐, 이상하다. 근데 판매량 어땠죠? 엄청나게 판매가 됐죠.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굳건한 자리를 보여주는, 역시 그랜저라는 이름값을 한다라는 걸 많은 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GN7이 언제 나왔어요? 22년 11월에 나왔죠. 25년 11월이면 3년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쯤, 아마 내년 한 여름 정도면은 본격적인 테스트카가 정해져가지고 돌아다닐 텐데, 그리고 나서 2025년 11월에 출시가 되는 거죠. 진짜 시간이 빠르다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되고요. 근데 GN7이 처음 나왔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호불호가 확실했죠. 근데 판매량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름 그랜저의 이름값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분위기가 많이 내려갔기는 했어요. 왜냐면 처음 출시가 되고 이슈들이 워낙 많이 나왔잖아요. 결함, 리콜 이런 걸 통해서 소비자분들의 피로도가 많이 올라가면서 좀 판매량에 좀 영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지금 또 경기가 또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랜저를 사려고 했다가 고민을 하고 차를 나중에 바꾼다든지 안 바꾸는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 그랜저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고민이 좀 깊어졌습니다. 왜냐면 올해 뭐가 나와요? K8 페이스리프트가 나오잖아요. K8 페이스리프트도 어떻게 나올 것 같다라는 걸 저희가 정리해드렸죠. 그 영상 그대로 보면은 진짜 그대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 말 믿을 필요 없어요. 신차 정보에 대한 이야기는 우파TV가 최고다. 기아 K8이 생각보다 파격적으로 바뀌어요. 외관 디자인 전면을 그냥 싹 갈아엎어서 EV9에서 보여줬었던 혹은 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요게 또 패밀리 룩으로 그대로 들어가고요. 실내 변화는 조금 미비하긴 하지만 앰비언트 모드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거 보면 K8도 변화를 지금 이렇게 파격적으로 주는데 그랜저 괜찮겠어? 라는 생각을 현대에서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어떻게 나오냐? 저희가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하죠. 일단 두 가지를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굉장히 많이 바뀐다를 가정을 해서 뭐가 바뀔 거라는 걸 예측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제가 들었던 정보도 한번 썰을 풀어드리고요. 다음 하나는 그랜저가 많이 안 바뀐다는 가정을 하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통 현대기아 요즘에 페이스리프트 하면 어때요? 풀 체인지급 변화로 싹 다 갈아엎습니다. 기아만 해도 소렌토 워낙 기존이 잘 나왔기 때문에 안 바뀔 것 같다 했는데 앞에 그냥 통으로 바꿨고요. 스포티지 역시도 바뀌었고요. 웬만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면 앞뒤를 그냥 싹 다 갈아엎잖아요. 실내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파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약간 좀 판매 증지를 좀 하는 차들도 있고, 반대로 기존에 워낙 잘 나가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차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오닉5가 부분적인 변화를 통해서 상품성을 개선한 거예요. 원래 페이스리프트 자체가 마이너 체인지 뭐라고도 하잖아요. 상품성을 그냥 개선해가지고 조금 바뀌는 게 맞거든요. 아이오닉5도 그랬고요. GB80과 G80 역시도 그냥 외관도 그냥 M&A 헤드램프랑 실내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원래 이유가 있어요. 파격적으로 바뀌는 차는 파격적으로 바뀌는 이유가 있고, 파격적으로 바뀌지 않고 그냥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차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 일단 기아부터 예를 들까요? 왜 기아가 소렌토, 스포티지, 카니발 다 파격적으로 바뀔까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이제 통일성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아예 그냥 소중대의 느낌, 모닝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하나의 선으로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차 크기와 약간 그 차마다의 특성만 조금 남겨놓고 거의 비슷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현대 같은 경우도 비슷한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그냥 좀 약간 차만의 특색을 남겨놓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으로 뭔가 사람들이 좀 아쉬워하거나 소비자분들이 좀 싫어할 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반대로 현대는 호불호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 변경을 하는데, 패밀리룩을 가져가는데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그럼 과연 그랜저가 파격적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확실하게 바뀌는 게 있죠. 바로 그레이와 헤드램프의 디자인적인 변화죠. IG 그랜저에서 페이스리프트 넘어갈 때 어떻게 바뀌었어요? 굉장히 파격적으로 바뀌었죠. 기존 원래 IG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 범퍼가 나눠져 있어서 누가 봐도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자동차의 그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선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선들과 구분점을 보여주는 이런 디자인이었는데, IG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는 램프와 그릴, 범퍼가 하나의 선처럼, 약간 도자기처럼 보여주는 하나의 선이 연결돼가지고 호불호가 좀 있었습니다. 이번 GN7 그랜저도 약간 비슷해요. IG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와 마찬가지로 램프와 DRL, 그릴이 하나로 연결돼서 전면부만 봤을 때는 이거 뭔가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있었고, 또 너무 그릴이 과하다, 너무 크다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죠. 그렇다고 일자로 이어지는 시니소라이즘 이 DRL을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현대도 패밀리룩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타리아, 그랜저, 거기에 이제 코나, 이번에 뭐 소나타, 아반떼도 하나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크롬 몰딩으로 연결을 하면서 하나의 선처럼 만들어 냈죠. 자, 이런 걸 보면 일자 DRL 이 시니소라이즘 이 라인을 없애진 않겠고, 그릴을 하나와 연결되어 있었던, 램프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이 부분을 좀 선보일 것 같아요. 약간 구분점도 만들어 놓고 램프를 좀 더 스포티하게 하고 그릴을 좀 더 이렇게 부분적인 변화, 전면부에는 딱 요 정도만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최근에 뉴욕 마모스님이 이 후면부의 부분 변화, 페이스리프트를 보여줬어요. 저 이거 보면서 야, 이분은 역시 보는 눈이 좀 있구나. 혹시 안에 이 뭔가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예상도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좀 불만스러운 게 뭐가 있어요? 방향 지시등이 왜 밑으로 내려가느냐, 이 얘기가 꾸준히 나왔죠. 최근에 출시했었던 카니발 페이스리프트도 방향 지시등이 원래 밑에 있었는데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랜저 역시도 분명히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변경을 한다면 이 램프, 방향 지시등 밑에 있었던 게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올라오는 게 그랜저에 어울리냐면, 각 그랜저, 뉴 그랜저, 그 이후에 나왔었던 뭐 TG, HG, IG, 좌우에 이제 둥그렇게 돼가 중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테일램프가 살짝 이렇게 타원형처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게 그랜저의 뭐 근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라인이거든요. GN7이 시니소라이즘 램프처럼 일자로 앞에 가고 뒤에 또 똑같이 이제 통일성 있게 만든다고 얇게 가져갔잖아요. 그때 방향지등이나 뭐 후진등이 다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거를 위로 올리면서 기존의 그랜저가 보여줬었던 약간 볼륨감 있는 테일램프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게다가 또 하나 바뀔 부분은 바로 실내 디자인에 대한 변화예요. 지금 그랜저 보면은 패밀리룩으로 일자로 이어져 있는 디스플레이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다 통일되고 있거든요. 이제 투싼도 맞췄고 뭐 산타페 같이 다 통일했는데 갑자기 그랜저가 또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차들도 싹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 들어가 있는 이 일자형 디스플레이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바뀐다 그러면 이 송풍구 있죠. 송풍구가 택시 미터기였다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최근에 아이오닉5 뭐 어때요? 이 송풍구 디자인이 너무 좀 불편하다, 이거 터치하는 게 작동법이 너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많이 나오면서 이번에 부분 변경으로 이 공조기 디자인을 바꿔줬죠. 아마 그랜저 역시도 이 송풍구 디자인을 변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외로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들은 과연 어떤 게 있을지, 신기술들은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이제 그랜저가 나올 때쯤이 되면, 지금 그랜저에는 1.6 하부가 들어가잖아요. 일반은 8단이지만 지금 하이브리드가 6단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때 8단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8단을 넣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6단이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새롭게 들어갈 옵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GN7 초창기 테스트카에 비전 루프, 뭐 아니면은 그 스카이 루프라 해가지고 일자로 좀 이어져 있는 이 파노라마 선루프를 색상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루프를 테스트했거든요. 근데 출시 전에 이거를 좀 엎어가지고 없앴는데, 요런 루프가 들어간다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아니면은 뭐 OTT 같은 새로운 기술들과 이런 그래픽 정도, 아마 이제 계기판을 좀 더 바꾼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좀 로직이 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변화가
들어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또 하나는 상품 개선형으로 그냥 일반 그랜저에 뭐 롱바디가 뭐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롱바디는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롱바디 말고 약간 그 펠리세이드도 보면 뭐 르블랑 또 뭐 있어요. 블랙 에디션 같은 이런 좀 특별한 그랜저만의 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르블랑 트림은 올해 말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G 페이스리프트 그랜저 역시도 이 GN7으로 넘어가기 전에 르블랑 트림에서 막 카본 막 무늬가 패턴 집어넣어주고 막 알칸테라 스웨이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GN7도 이런 비슷한 트림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GN7 초창기는 이름값을 믿고 좀 안일하게 좀 대처한 것도 있어요. 야 어차피 그랜저 잘 팔릴 텐데 뭐하러 이렇게 많이 바꿔?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소비자분들의 인식이 좀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현대에서도 이번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에 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뭐 이런 로직이라든지 상품성을 좀 개선해서 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렇게까지만 얘기해도 영상이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워낙 지금 남들이 하지 않았던 숨겨진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K8 역시도 어찌 보면은 실내나 후면부 디자인이 많이 안 바뀌었죠. 거의 그대로예요. 전면부만 통일성 있게, 통일감 있게 이렇게 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GN7 그랜저는 어때요? 잘 팔려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범퍼 이거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뭐 얼마 돈 안 들 것 같잖아요. 개발비며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취해가지고 괜히 잘못 바꿨다가 이상하면 어떻게 해요? 욕먹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K5도 초창기 1세대 K5의 페이스리프트하고 망했거든요. 기아가 많이 그러긴 했죠. 기아가 소렌토도 처음에 나오고 스포티지도 나왔을 때 페리 잘못해가지고 욕먹은 것처럼 그랜저도 페리를 좀 신중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많이 안 바뀌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방향지등 정도 올리거나 아니면 그대로 놔둘 수도 있지만 보통 이 뒤에 방향지등 정도 올릴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아니면 이제 실내는 이제 그대로 가지고 갈 확률도 굉장히 높은 거죠. 부분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고할 만한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G80과 아이오닉 5가 있죠. G80은 어땠어요? 일자형 디스플레이 집어넣고 실내 좀 깔끔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원가 절감을 좀 하긴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부분 변화를 통해서 그랜저가 좀 아쉬웠었던 저는 공조기를 좀 바꾼다든지 실내 자재를 좀 바꾼다든지 이렇게 부분적인 변화를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이오닉 5를 보면 어때요? 센터에 있는 유니버셜 아일랜드 있잖아요. 요거를 아예 그냥 바꾸게 됐잖아요. 왜냐면 기존 고객들이 좀 안 좋은 이야기도 좀 하고 앞뒤로 움직이지만 쓸데없다 공간 그냥 괜히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했던 것처럼 그랜저도 그런 소소한 변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공조기 디자인을 좀 바꾸지 않을까, 요거를 바꿔가지고 실내 공간을 좀 넓게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적인 변화가 들어갈 거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랜저가 어떻게 바뀌면 좋은지, 실제 그랜저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건 좀 아쉽고 난 이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거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고, 물론 뭐 저기 연구소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다 하고서는 이제 선택만 하는 거긴 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 현대나 기아 이런 운영진들은 10년 뒤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벌써 어느 정도 이 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틀 안에서 소비자분들이 이야기하는 요청사항들을 중간에 조금씩 수정하는 거지 그 큰 틀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요거 갈아엎으려면 회장님의 제가가 있어야 돼요. 야 이거 갈아엎어! 이러면 그때부터 다 갈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랜저 같이 인기 있는 차종들은 대부분 다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 정해져 있는 틀에서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께 소스를 드리는 거기는 해요. 하지만 소비자분들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전달한다면 분명히 이거 다 적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GN7을 사는 오너분들도 좋고, 혹은 GN7을 사려고 하지만 이거 좀 페이스리프트 나오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댓글로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GN7 내가 타봤는데 이게 불편하다, 이거 좀 개선해달라, 뭐 공조기가 될 수도 있고 방향지시등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분명히 현대도 기억을 하고 있고 이걸 좀 참고하고 있을 거예요. 그 외로 조금 개선해달라고 했던 부분들, 뭐 팝업식으로 들어가는 손잡이가 불편하다, 아니면은 좀 소프트 클로징이라든지 뭔가 이런 다른 옵션들을 좀 구성을 달리게 해달라 라든지 이런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분명히 참고할 수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요즘에 신차 정보 이야기하는 거 어때요? 타이어 굉장히 높죠? 조만간에 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아직 큰 거 2발 남았다. 그거 얘기하면 100% 영상 내려가니까 그거는 얘기 안 했다. 바뀌어진다면 그것도 남들보다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